오늘의 사연 주인공은 경기도에 사는 40대 유진 씨예요. 사실 이 얘기를 꺼내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조금씩 두근거려요. 저한테 명절이란 말은 늘 바삐 움직이는 손, 뜨거운 국물, 쌓여가는 설거지, 더미, 그리고 너도 우리 집 식구가 됐으면 당연히 해야지라는 말과 세트였거든요. 시어머니는 매년 같은 멘트를 하셨어요. 여자가 친정은 뭐하러 가? 며느리가 명절에 집을 비우면 집안이 비잖아. 우리 유진이는 손이 빨라서 참 좋아. 그 말이 칭찬인 줄 알고 2해, 3해, 결국 결혼 12년 내내 저는 명절마다 우리 집이라는 이름표 아래 묶여 있었죠. 이번 추석엔 엄마 아빠 뵈러 가고 싶어요. 하고 입을 떼면 시어머니는 꼭 같은 톤으로 받아치셨어요. 아휴, 친정은 평소에 가면 되지. 명절은 시가가 법이야. 결혼 초엔 제가 서툴렀어요. 어머니, 내일은 전 부치기 제가 할게요 하면 그런 말고 밀가루는 이만큼만, 계란은 덜 넣어. 아휴, 내가 할게, 느려. 손등을 사정없이 치며 그릇을 빼앗아 가시고 설거지라도 하려 들면 그릇 깨먹을까봐 하시며 제 손에서 수세미를 뺏으셨어요. 허리 펴기도 전에 다시 불러요. 유진아, 물 좀. 유진아, 젓가락. 유진아, 참기름.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초인종처럼 울렸죠. 정작 저는 식탁에 앉아 뜨끈한 떡국 한 그릇을 끝까지 먹어본 적이 없었어요. 항상 한 숟갈 뜨면 손님 오셨다. 어른 먼저. 상 좀 치워. 라며 제자리에서 일어나야 했거든요. 남편은요? 늘 그랬죠. 여보, 우리 엄마 성격 몰라? 그냥 좀 맞춰. 나중엔 명절마다 싸울 필요 있어? 로 바뀌더라고요. 그 말이 슬슬 변명처럼 들리기 시작한 건 어느 해 설날이었어요. 전 부치다가 기름이 튀어서 팔에 물집이 생겼거든요. 나 병원 좀 했더니 시어머니가 이 와중에 하시더라고요. 남편은 파스 붙이면 돼. 하고요. 아이고, 분통이 어찌나 터지던지 그날 밤 친정엄마한테 전화를 걸었더니 엄마가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그러고는 조용히 딸, 넌 누구 편이야? 라고 묻더라고요. 저는 그때 대답을 못했어요. 저는 아직도 며느리로서의 저와 딸로서의 제가 충돌할 때면 늘 며느리 쪽으로 기울었거든요. 그래야 문제가 덜 생긴다고 믿었으니까. 그런데요, 그 믿음이 산산이 부서진 사건이 있었어요. 작년 추석 명절을 일주일 앞두고 시어머니가 큰 손님 오시니까 이번엔 전이랑 잡채, 갈비찜은 좀 넉넉히 해. 친척들 다 기다려. 라고 하시기에 어머니, 저 올해는 친정도 하루만 다녀오면 안 될까요? 아버지가 무릎 수술하시고 처음 맞는 명절이라. 라고 했죠. 시어머니는 미간을 찡그리며 아휴, 아버님이 아프시지. 그런데 거길 왜 내가 가? 며느리는 시댁 지키는 거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덧붙였죠. 그리고 내 남편 명절 당직이라서 바빠. 순간 이상했어요. 남편 회사는 명절 당직 같은 게 없거든요. 무슨 당직이요? 하고 묻자 시어머니가 얼버무리셨어요. 아니, 뭐 회식 같은 거 바빠. 그날 밤 남편한테 물었어요. 당신 명절에 당직 있어? 남편이 잠깐 멈칫하더니 아, 응, 갑자기 잡혔대. 거리낌 없는 표정이었지만 제 등골을 타고 미세한 소름이 올라왔어요. 제가 일하는 병원에서 근무표 짜듯 정확한 시스템이 있는 회사인데 갑자기? 저는 속으로 작은 의심의 씨앗을 심었죠. 뭔가 있다. 다음 날 우연히 시어머니 휴대폰에서 우리 차남이 명절 때 바쁘다네. 그러니 너 혼자 와서 쉬어. 유진이 있잖아. 애 낳았으면 벌써 이만큼 컸겠다. 라는 문자를 봤어요. 받는 사람은 은정이라는 이름. 시어머니의 오랜 친구라 들었죠. 그런데 그 아래에 그럼 그 애는 언제까지 비밀일까? 라는 답장이 달려 있었어요. 그 순간 머리가 띵해졌어요. 그 애? 이게 뭐지? 손이 떨렸습니다. 혹시 남편의 과거 여친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더 나쁜 상상? 하지만 그걸 시어머니가 아는 듯한 뉘앙스라니. 입술이 바짝 마르고 따로 떼어놓은 제 폴더 결혼 생활 동안 모아둔 대화 녹음, 가계부, 보이스 메모를 열어본 건 그날 밤이었어요. 이상하리만큼 마음이 차분해졌거든요. 아, 사람들이 말하던 그거구나. 평소에 기록해두면 언젠가 빛을 보는 날이 온다는 것. 다음 날 출근길에 남편 차 블루투스 목록을 확인했어요. 낯선 기기 이름이 하나 있었죠. 밀로 시작해서 하트 이모티콘이 붙어 있었어요. 제 이름은 유진이고 제 별명은 YJ였어요. 민? 제 손이 떨렸습니다. 늦은 밤 카센터에 들러 블랙박스 메모리를 통째로 복사해 왔어요. 그날 밤 컴퓨터 앞에서 열어본 영상 속에 남편의 웃음소리가 담겨 있었죠. 민서야, 추석 끝나면 제주도 갈까? 여자 목소리가 대답했어요. 오빠, 그 전에 어머님 댁 먼저 다녀오면 안 돼? 이번에 며느리 그분 또 못 가신대.
불쌍하다. 남편이 피식 웃었죠. 우리 엄마 욕하지 마. 대신 너는 추석 내내 쉬잖아. 호텔 예약할게.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그 사람들이 농담처럼 저를 언급하며 입꼬리를 올리는 장면에 저는 모니터 앞에서 혼자 웃음도 눈물도 아닌 소리를 냈습니다. 그래, 너희는 쉬겠지. 난 또 일하겠지. 복사한 블랙박스 파일, 카톡 대화 캡처, 그리고 제 팔에 남은 물집 사진, 명절에 친정 가겠다고 했다가 거절당한 녹취 파일까지. 저는 조용히 하나둘 폴더를 정리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어머니, 이번 추석 상차림과 장보기 목록, 인원수 정확히 알려주세요. 제가 준비할게요. 시어머니는 금방 전화를 걸어 호탕하게 웃으셨어요. 역시 우리 유진이. 그래야지. 올 해는 사람이 더 와. 너 친정은 나중에 가. 엄마 아빠가 뭐라고 하셔? 저는 얌전하게 대답했죠. 괜찮대요, 어머니. 엄마는 사실 전화기 너머로 울먹거렸어요. 그래도 내 마음이 편하면 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엄마, 조금만 기다려줘. 추석 하루 전날 저는 시어머니가 필요하다는 모든 재료를 2배로 샀어요. 조기 20마리, 갈비 10kg, 각종 전거리, 산적, 나물, 과일 상자. 그리고 하나 더 보이스 레코더와 작은 CCTV 카메라. 무슨 카메라야? 라는 시아버지의 질문에 저는 웃었죠. 어머니가 늘 제가 설거지 대충 한다고 하셔서요. 오늘은 제가 기록을 좀 해두려고요. 다음부터는 더 효율적으로 하려고. 시어머니는 킥킥 웃으며 이것 봐라. 요즘 며느리가 똑똑해졌네. 라고 했지만 눈끝이 날카롭게 저를 쓱 훑었어요. 저를 쓱 훑었어요.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저는 하나도 쉬지 않고 움직였어요. 첫 영상은 순한 맛이었어요. 전날 제가 하루 종일 일하는 모습, 시어머니가 유진아 물, 유진아 간장 하며 부르는 소리, 제가 네 하고 달려가는 장면들. 사람들은 웃으며 아이고 우리 유진이 고생 많다. 큰 며느리 노릇 제대로 하네. 등등의 말을 했죠. 시어머니는 처음엔 흐뭇하게 웃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며느리가 손이 빨라. 그때 저는 리모컨을 눌러 2번째 영상을 틀었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거실을 울렸습니다. 여자란 명절에 집 지키는 맛으로 사는 거야. 친정? 그건 유진이 월차 내서 평일에 다녀와. 우리 차남이 명절에 바쁘다네. 그러니 너 혼자 와서 쉬어. 그 뒤로는 은정 씨의 메시지 스크린샷이 떠올랐어요. 그 애는 언제까지 비밀일까? 배경음도 없이 화면만 천천히 넘어갔는데 그 정적이 오히려 시끄러웠습니다. 누군가 작은 숨을 들이켰고 제 남편은 숟가락을 멈췄어요. 시어머니는 벌겋게 달아오른 얼굴로 그만해. 라고 낮게 말했죠. 저는 웃었어요. 아직 하이라이트도 안 나왔는데요. 3번째 영상. 블랙박스 음성 파일이 흘렀습니다. 민서야, 추석 끝나면 제주도 갈까? 오빠, 그 전에 어머님 댁 먼저 다녀오면 안 돼? 이번에 며느리 그분 또 못 가신대. 불쌍하다. 우리 엄마 욕하지 마. 대신 너는 추석 내내 쉬잖아. 호텔 예약할게. 화면에는 날짜와 시간, 위치 정보가 선명히 찍혀 있었어요. 9월 8일 밤 11시 17분, 남편 회사 근처 도로. 민서의 옆모습이 살짝 비쳤고 남편의 손이 잠깐 스티어링에서 떨어졌다 붙는 장면이 있었죠. 누군가 체했는지 헛기침을 했고 아이들이 조용해졌어요. 시아버지가 처음으로 큰 소리로 말했어요. 이게 무슨 짓이냐? 남편이 벌떡 일어나 오해야 하고 말하는 순간 저는 차분히 4번째 파일을 재생했어요. 남편과 민서의 카톡 대화 캡처, 2 사람이 제주 항공권을 검색하며 웃는 사진, 그리고 이건 제가 우연히 얻은 보너스였죠. 회사 근처 카페에서 둘이 같이 찍힌 사진. 그 사진은 회사 단톡에 한번 공유됐다가 바로 삭제됐던 건데 누군가 캡처해서 익명 제보함에 올린 걸 저는 그 제보함의 관리자가 알려줬어요. 유진 씨 혹시 알아두세요. 라고요. 그때는 그냥 씁쓸히 저장만 했는데 오늘을 위해 있었던 거였나 봐요. 거실 공기가 확 변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소리를 지르셨어요. 끄라고 했지. 이건 집안 망신이야. 저는 그제야 마이크를 들고 제가 라디오를 흉내 내려고 화면 옆에 작은 마이크를 세팅해뒀거든요. 차분히 말했어요. 청취자 여러분, 여기서 잠깐 광고 나갑니다. 광고는 인간의 양심입니다. 없으면 방송이 불가능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씁쓸한 웃음이 튀어나왔죠. 저는 마이크를 내려놓고 진지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저는 12년 동안 명절마다 친정을 향해 마음속으로 절을 했습니다. 그 절은 늘 허공을 향했어요. 그런데도 참고 버틴 건 가족이니까요. 그런데 가족이 제 등에 칼을 꽂으면 저는 어디로 돌아가야 하죠? 남편이 다급하게 다가와 제 손을 잡으려 했어요. 여보, 이건
저는 손을 뿌리치며 웃었습니다. 오해야? 제가 TV에 마지막 파일을 띄웠습니다. 남편이 민서와 함께 예약한 호텔 바우처, 그리고 회사 법무팀에서 보내온 징계 통보 예정서, 사내 불륜 의혹 관련 사실 확인 절차에 착수합니다. 라는 제목이 선명했죠. 제가 어떻게 그걸 받았냐고요? 회사 익명 제보함에 올라온 글이 파장을 일으켰고 인사팀이 조사에 들어갔어요. 저에게 자료 협조 요청 메일이 왔기에 네, 저도 증거가 있습니다. 하고 보냈죠. 남편은 그제야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걸 너가?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나는 더 이상 집에서만 일하는 사람 아니야. 기록하는 사람이지. 그 뒤의 장면은 조금 정신이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창피해서 못 살겠다 며 제게 달려들려는 걸 시아버지가 말렸고 은정 씨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민서의 손을 잡고 문을 나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요, 마지막 한 방이 남아 있었거든요. 잠깐요. 제가 민서를 불렀습니다. 민서 씨, 아까 그 애가 누군지 궁금했거든요. 혹시 민서는 제 눈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사실을 확인하고 싶었어요. 제가 무조건 악인이 되고 싶진 않아서요. 제가 리모컨을 눌러 마지막 문서를 띄웠습니다. 친생자 확인 검사 안내서와 변호사 상담 기록. 사람들은 숨을 죽였고 저는 차분히 말했어요. 제가 이렇게까지 준비했지만 아직 단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다만 저는 남편을 보며 말했어요. 너 오늘 이 자리에서 사실을 말해. 아니면 나는 다음 주에 바로 소장 접수한다. 남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애는 내 애가 아니야. 아니라고. 시아버지가 쾅 하고 상을 쳤어요. 이 자식아, 시어머니는 내가 뭘 했니? 집안 망신. 만 반복했죠. 저는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그러면 내일 병원 가요. 그리고 두 분 저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를 번갈아 보며 말했죠. 어머니, 아버지도 같이 오세요. 이 문제 오늘처럼 말로만 하지 말고 기록으로 남기자고요. 어머니가 그렇게 좋아하시던 증거로. 그날 오후 저는 상을 조용히 내렸습니다. 친척들은 각자 핑계를 대고 흩어졌고 거실엔 네 사람만 남았죠.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올 추석 저는 저녁부터 친정에 갈 겁니다. 가기 전에 여기 정리하고요. 어머니, 저 없는 명절도 한번 겪어보셔야죠. 어머니는 늘 며느리가 있어야 집이 비지 않는다고 하셨지만 저는 제 친정도 집이에요. 시어머니가 소리쳤어요. 감히. 저는 싸늘하게 웃으며 말했죠. 감히요? 그 단어 이제 제 차례예요. 그날 밤 저는 친정으로 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엄마 아빠가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어요. 엄마는 저를 보자마자 울먹이며 말했어요. 딸 잘 왔다. 저는 엄마 품에 안겨 목이 메었어요. 엄마, 나 이제 무서운 거 없을 것 같아. 아빠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무서워할 거 없다. 내가 옳다. 고 말했죠. 그 밤은 진짜 명절 같았어요. 아무도 제 이름을 초인종처럼 부르지 않고 내 국은 내가 식을 때까지 먹을 수 있었거든요. 웃고 떠들다가도 문득문득 울컥했지만 기분이 이상하게 가벼웠어요. 후일담이요? 길어요. 그래서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먼저 병원에서의 검사. 다음 날 아침 남편과 저는 병원에 갔고 민서는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죠. 의뢰인은 임신 초기이며 안전을 위해 검사를 미루고 싶다고 합니다. 저는 단호히 말했어요. 법원 절차로 가시죠. 변호사도 알겠다고 했고 저는 제 변호사와 함께 상간자, 소송과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변호사님이 제 자료를 보더니 한숨을 쉬며 웃더라고요. 이 정도면 거의 다 해오셨네요. 제 일이 줄었습니다. 제가 웃었어요. 저 기록 좋아해요. 회사 쪽은요, 남편의 사내 불륜 의혹이 일파만파 퍼졌어요. 카페 사진이 재유포되면서 사내 게시판에 회사 윤리 강령은 어디 갔나라는 글이 올라왔고 결국 남편은 대기발령을 받았습니다. 인사팀 면담에서 남편은 사적 감정일 뿐 업무에 영향은 없다라고 주장했지만 민서가 같은 프로젝트 협력업체 직원으로 드러나면서 이해충돌 혐의까지 붙었어요. 회사에서 돌던 소문 하나가 아직도 귀에 맴돌아요. 그 부서장 집에서는 아내를 명절마다 안 보낸다더라. 결국 회사도 안 보내게 생겼네. 사람들이 웃더라고요. 씁쓸한 농담이지만 저는 그때 알았어요. 사회적 망신이란 게 이런 거구나. 법정에서는 더 확실해졌어요. 시어머니는 처음엔 법정에 따라와서 저를 노려봤어요. 너는 우리 집을 팔아먹으려고 작정했지? 저는 변호사 옆에서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재판장님이 증거 목록을 읽을 때 시어머니의 목이 오르락 내리락 했죠. 녹취록, 블랙박스, 메시지 캡처, 제 치료 기록,
그리고 명절 노동으로 인한 상해 사진. 변호사가 조용히 물었어요. 피고 측은 원고의 명절 중 친정 방문을 지속적, 고의적으로 방해하였는가? 남편이 우물쭈물하자 판사님이 말했어요. 녹취의 명절은 시가가 법이라고 명시되어 있네요. 시어머니가 벌컥 소리쳤어요. 그게 뭐가 어때서? 판사님이 단호하게 말했죠. 그 말 한마디가 이번 소송의 핵심을 드러냅니다. 법은 가정이 아닙니다. 방청석에서 누군가 킥 웃음을 터뜨렸고 시어머니는 얼굴을 가렸습니다. 민서는 결국 출산 전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DNA 검사는 출산 후 하게 되었고 결과는 아이는 남편의 아이가 아니었어요. 그 결과지를 받아본 날 저는 잠깐 멍했습니다. 남편은 무너져 내렸고 회사에서도 소문이 더 시끄러워졌어요. 애도 아니면서 왜 그 난리를. 그러게 집에 있는 사람 무시하더니. 사람들의 혀는 참 매서웠지만 저는 오히려 차분해졌어요. 애가 아니든 뭐든 핵심은 나를 무시하고 거짓말했다는 거야. 제 마음이 이상하리만큼 단단해졌습니다. 법정에 제출한 자료 덕분에 저는 위자료 판결을 유리하게 이끌었고 재산 분할에서도 불리하지 않게 합의를 받았어요. 남편은 징계와 함께 다른 지사로 전보가 결정됐고요. 시어머니는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유진아, 내가 이겼다고 생각해? 저는 조용히 말했죠. 어머니, 저는 싸움에서 이긴 게 아니에요. 제 삶을 되찾은 거예요. 그 사이 우리 아이들 얘기도 해볼까요? 사춘기 문턱에 선 첫째가 어느 날 제 방으로 와서 말했어요. 엄마, 친구들이 인터넷에서 아빠 얘기 봤대. 근데 나는 엄마가 멋있었어. TV에 자료 띄운 거. 제가 놀라서 그걸 어디서 봐? 하자 아이가 어깨를 으쓱했어요. 요즘 애들 다 알아. 근데 엄마가 울었을 때 나도 울었어. 우리만의 명절 만들자. 제 눈물이 그 자리에서 툭 떨어졌어요. 그래, 우리만의 명절 만들자. 떡국은 내가 끓이고 나는 설거지는 내가 다 하면. 아이가 웃으며 엄마 했고 우리는 한참 웃었습니다. 둘째는 아직 어려서 모든 걸 이해하진 못했지만 그 아이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엄마, 우리 집 떡국은 뜨거울 때 먹자. 그 말이요, 제 지난 12년을 다 위로해주는 말 같았어요. 그리고 회사에서 퍼진 뒷소문들. 제가 직접 밝히진 않았지만 사람들은 알더라고요. 제가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떻게 자료를 모았는지, 평소 어떤 사람이었는지. 병원 동료들이 저에게 선생님 존경해요. 라고 말해줬어요. 어떤 환자 보호자는 TV에서 본 것 같아요. 라고 하며 몰래 손을 꼭 잡아주기도 했고요. 저는 웃으며 말했죠. 저 그저 기록을 한 것뿐이에요. 우리 모두 자기 몫의 기록을 하잖아요. 그 말이 제 진심이었어요. 억울하면 울기만 하던 제가 이제는 차분히 증거를 모으는 사람이 되었거든요. 꼭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나를 믿기 위해서요. 시어머니는요? 한동안 저를 원망했어요. 왜 우리 집을 망쳤냐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도 변화하더군요. 동네 모임에서 며느리도 사람이다라는 주제로 강연을 듣고 왔다며 저를 조심스레 찾아왔어요. 유진아, 내가 잘못했다. 그 말이 쉽게 나오진 않았겠죠. 저는 무표정으로 듣다가 마지막에 말했어요. 어머니, 사과하시는 건 받아들일게요. 하지만 회복은 천천히 행동으로. 그 뒤로 시어머니는 명절마다 저에게 먼저 물어요. 내 계획은? 제가 이번엔 제주로 여행 갈게요. 라고 하면 그래, 다녀와. 하고 끝입니다. 세상에, 그걸 듣는데 왜 그렇게 울컥하던지. 간단한 문장이 이렇게 큰 평화를 주더라고요. 오늘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식탁 위 떡국 꼭 뜨거울 때 드세요.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해도 천천히 당신 속도로.